안녕하세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네, 글 쓰고 책 만드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저희는 어제도 본 사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네. 아침 일찍 운동을 시작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네. 오늘은 못했고요. 오늘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4번이나 우와, 진짜요? 아침에 운동을 했고 이번 주도 오늘은 오후에 꼭 갈 것이다. 계속 그러면 6시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7시 전에는 도착한다는 것이 목표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도 운동을 사실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가지고 저는 한 주에 땀 흘리는 운동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빵번 막 이렇게 쓰니까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땀 흘리는 운동 최소 3번은 해라. 맞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또 봄이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또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 사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기보다는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적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닥님은 어린 시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뭐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계속 꿈이 바뀌는데 제가 전에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데 뭐 장래 희망을 적는 게 나와요. 근데 약간 꾀가 나서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무거나 써도 다 답인 거를 알았어. 그래서 그냥 내가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 뭐 화가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고 지금 이 나이 돼서 제가 독립출판물로 제 책을 만들면서 거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무의식에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저의 예전 그 학생 생활기록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막 수학도 못하고 이런 공학적인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인 시절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 머물다 가기를 만들면서 그 혼을 다 썼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막 이렇게 가구도 배치해보고 막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약간 대리만족하듯이 꿈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았던.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만든 책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오늘 책을 굉장히 또 저희가 많이 쌓아놨는데 이 책과 함께 책을 쓰신 분의 이야기와 플러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책들을 또 간단히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책을 이제 출판한 출판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짜 다양한 그 책들이 많아요. 요거는 지금 치과기공사님의 에세이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명함도 없이 일합니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또 지금 하나씩 이렇게 직업에 대한 책들이 뭐 비정규 노동담이라고 해서 맞아요. 임시재본소에서 강민선 작가님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설시하고. 네, 맞아요. 이 책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뭐 아르바이트부터 일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정형택 작가님의 직업으로서의 PD, 직업으로서의 PD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 PD의 그 생활에 대한 그런 책을 또 쓰신 분이 또 계시고 요거는 이제 라디오인데 이런 이제 라디오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팟캐스터의 그 활동을 하면서 쓰시는 DJ 줄리님의 그런 책들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든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군대 이거는 이제 대전에 제가 작가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귀여운 카툰과 함께 그리고 또 선생님 대전에 또 선생님이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을 국어 수업을 가르치면서 국어 선생님 쓰신 책 맞아요. 이렇게 쓰신 우주를 누비며 다정을 전하는 중 박주희 작가님의 이런 책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입고된 책들 몇 가지를
책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은행 경비원으로 지내시는 분의 히읗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은행 경비원입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맞아.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신 책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책은 이제 우리는 직업이 각고도 달라서인데 똑같은 선생님인데 한 분은 이제 기간제 교사 또 한 분은 정교사로 일하시면서 두 분이 서로 나눈 그런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 게 있어요. 그 아마 대전사실 텐데 5년차 디자이너의 건설 현장 도배사 도전기라고 이게 또 젊은 뭐 20대 여성분들이 도배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유퀴즈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배하시는 얘기. 여기도 재밌게 그림과 이것도 함께. 재밌습니다. 아, 우리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잡지 기자로서 기사 쓰는 법에 대한 얘기들을 알려주시는 비컷 일지도 있고, 이거는 작가님. 요즘은 또 프리랜서 에디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에디팅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프리랜서 업무 자체에 대한 책들도 많아서 이거는 그냥 독립출판은 아니고 그냥 제목이 웃기잖아요. 살다 프리랜서도 다 해보고 이런 책들도 있어서 몇 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한 책 말고도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선정을 했는데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이제 만났던 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희가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판매하러 이제 부스로 나오셨어요. 여기 이 책을 쓰신 택배 기사님과 그 택배 기사님이 직접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님 직접 못 뵙고 큰 따님과 작은 따님인가 이렇게 같이 하긴 저자가 택배 기사님과 큰 딸이니까 그래서 그때 요 책의 제목을 딱 보고 너무 이끌리는 제목이다. 그쵸.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죠.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누구지? 하고 봤는데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때 거기서 구매를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저도 바로 단숨에 제가 읽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걸 뺏어가셨어요. 엄마가 먼저 읽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읽고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이 책을 이제 읽게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제목부터 너무 공감되는. 그렇죠. 제목부터 너무 공감되고 택배 기사님의 이야기라니까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책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보자마자. 색깔이 또 이렇게 안에 그림들도 귀엽고 핑크와 함께 그리고 굉장히 글씨가 조금 큰 편이라서 그것도 읽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써져 있잖아요. 약간 쓴 사람과 읽을 사람을 고려해서 책에 글씨를 큰 글자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큰 글자 책이라고 따로 내기도 하잖아요. 제가 냈던 책도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판형의 책인데 글씨가 뭐 한 9포인트, 10포인트 되겠죠? 근데 그냥 똑같은 책을 큰 글자 책이라고 해서 판형을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글씨는 정말로 이렇게 약간 엄청난 큰 글씨로 그래서 그냥 이런 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냥 책의 특성에 맞게 책을 큰 글자로 찍겠다라고 그러면 선언하고 이렇게 만든 거가 좀 재밌었어요. 이 책도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몇 지점이 있는데 저는 이 가름끈이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가름끈이 원래는 양장본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장이 아닌데 가름끈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가름끈을 붙이셨지? 제가 이걸 막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맨 뒷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름끈을 붙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출판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볼 때 또 이걸 어떻게 만드셨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이시는 거래요. 이렇게 목공용 풀인가? 이렇게 풀로 일일이 작업을 하시는 거여서 이제 처음에는 모든 책을 이렇게 다 붙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올리신 글을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수작업이 힘들고 그래서 초판에만 이렇게 붙이기로 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들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이렇게 가름끈이 있는 형태로 있는 거는 초판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고 또 이 책의 맨 뒤편에도 보면 독자 엽서? 마치
예전에 뭔가 이런 잡지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그것처럼 요걸 이렇게 절취해서 이 책을 이렇게 구입한 이유와 어디서 구입했는지, 뭐 서점과 그다음에 인상 깊은 부분, 그리고 여기 작가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출판사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전달해 드리면 이걸 되게 자양분 삼아서 또 책을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게 어떤 책 출판사가 되게 재미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던. 어떤 책 출판사는 독립 출판물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어떤 책들 출판사를 사실은 이렇게 책을 볼 때 출판사를 막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은근히 저희 책방에 또 어떤 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출판사가 2016년에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두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책이랑 HB 프레스 요 두 브랜드로 나눠서 책을 출판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떤 책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는 에세이와 인문 분야의 책을 주로 만들고 계시고 또 이제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HB 프레스는 이제 예술서를 중심으로 주로 출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판인 책들은 이렇게 붙어 있고 초판이 아닌 책들은 이제 이런 가름끈이 붙어 있지 않은 형태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초판이 많은데 이런 책들은 이제 초판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제 가름끈이 붙어 있지 않는. 근데 어떤 책 출판사는 사실은 택배 기사님과 큰딸이 하시는 출판사는 아니고 그냥 맞아요. 이분이 독립 출판물을 낸 걸 보고 이 출판사에서 이거를 우리 출판사의 책을 다시 한번 내봅시다 해가지고 내게 된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이 책을 어떻게 출판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19년에 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굉장히 크라프트지에 택배처럼 왔구나 포장돼서 네,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담겨진 형태로 이렇게 왔잖아요 책이.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초판이라는 것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2019년에 먼저 나왔는데 이때는 36개의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책 출판사에서 새로 나오면서 글이 이제 56개로 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큰 따님께서 직접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출판물로 딱 냈을 때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택배 기사님의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얘기였고 이게 뭐 인기가 얼마나 있고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책 출판사에서 보고 충분히 우리 출판사에서 다시 좀 자기네 스타일로 책을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독립 출판물로 나온 책들을 보면서도 일단은 책의 만듦새라던가 그 구성 목차 같은 게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전문 편집자가 뭐 편집도 하고 내용도 추가하고 하니까 훨씬 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책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긴 한데 저는 이거 보고서도 나중에 나 독립 출판물로 책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챕터 바뀔 때마다 이런 색지를 하나씩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쁘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구분이 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효과를 주는 방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고 이 책을 보고서도 이 표지 그 디자인, 표지 그림의 스타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다음 책에 저도 약간 선 중심의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색깔을 최소화하고 약간 강조를 몇 군데만 주는 방식으로 표지를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또 각 내용에 맞는 그림으로 또 그려져 있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그림도 있고 귀엽고 또 뭔가 마음이 속상한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근데 그 표현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냥 아빠 책을 딸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뭉클한 지점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택배 기사님이 뭐 겪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약간 좀 피곤한 사람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장소들 택배에 배달 가는데 네. 막 상상도 못할 장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막 산꼭대기 네. 막 이런 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 엄청 오랜 시간 또 이 택배 일을 하셨잖아요. 1998년부터.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이 기록들이 우리나라 그 택배의 어떤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들이 또 와닿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앞에 보면은 정말로 손글씨로 쓰셨던 일기 맞아요. 같은 게 스캔해가지고 여기 수록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 상상만 해도 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 맞아요. 바쁘게 일하실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글을 쓰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기록을 같아요.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님이 아마 어렸을 때 장래 희망도 작가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맞아요. 일기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또 여기에 담긴 에피소드들이 좀 속상한 이야기들도 맞아요. 많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자 싶은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기록으로 또 남겨두시고 또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또 그런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거든요. 혹시 바닥님은 어떤 부분들이 또 특별히 와닿은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사실 택배 기사님에 관한 일, 이야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네. 그냥 얼마나 바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런 생각만 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귀하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인상적인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 뭐 크게 하나는 그 내리막길 같은 데서 차를 세워놨는데 깜빡한 사이에 맞아요. 차가 막 이렇게 슬슬슬 내려가가지고 막 사고가 위험에 아찔한. 처했는데 뭐 공항 리무진 버스가 그 차체로 막아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맞아요. 도움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까 막 그런 걸 도와줬다는 얘기라던가 네. 그 편의점 사장님이 택배를 항상 약간 그런 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사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택배를 붙일 때 셀프로 자기가 가서 네. 무게를 달고 그 무게에 해당하는 요금이 나오는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가벼운 네. 걸 올리고 좀 싼 금액으로 생각지도 붙인 못한. 다음에 뭐 그걸로 여러 개를 다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총 그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은 기사님들에게 가격이 많이 손해인 거죠. 그쵸. 또. 근데 이제 이것도 치밀한 게 그쵸. 그 택배 기사님이 그 택배를 수거해가는 시간이 막 5시라고 치면 한 4시 반쯤 가서 그 작업을 맞아. 해가지고 그 편의점 사장이나 택배 기사님들이 그걸 확인할 정신이 네. 없게 한 다음에 그걸 쏙 가져간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편의점 사장님이 맞아요. 깨닫고 막 잠복을 해가지고 그걸 막 진짜. 찾아내는데 네. 그 이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도 그쵸. 없는데 굳이 이렇게 품을 같이, 들여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되게 고마웠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냥 물론 되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상 손님들 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런 사람들 얘기도 있지만 우리한테 그냥 좀 힘을 주고 맞아요. 감동을 주는 얘기는 또 그런 얘기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재밌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 이제 집에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인 척 좀 주셨으면 좋겠다 택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잘 처음에 넘어갔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저 택배 기사님이 왜 맨날 우리 선물을 갖다 주지, 엄마한테 왜 맨날 택배 선물을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기사님이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엄마는 착한 사람이라서 맨날 선물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보고 이 기사님이 착한 어른은 직접 서프라이즈하기 위해 매일 나를 위한 선물을 주문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되게 갑자기 괜찮은데? 나는 나를 위해 선물을 주문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배달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택배 기사님이 산타클로스인 척하면서 애들한테 선물을 줬겠다고 부탁을 한 거고 이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또 흔쾌히 그 마음에 보답을 한 거여서 되게 고마운 재밌는 에피소드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아니 나한테 선물 갖다 주는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저렇게 맨날 엄마한테 선물을 갖다 주지? 뭐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센스가 또 어머니 착한 사람이라서 선물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또 신기한 게 그러니까 택배가 막 실제로 너무 막 이상하게 와가지고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 택배 기사님들한테 전화하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바쁘시고 언제나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바쁘니까 막 할 말만 얼른 하고 끊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택배 기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막 항의하고 뭐라고 하고 재촉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 그런 일이 진짜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저도 보면서 어머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막 싶은데 또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하시니까 진짜 내가 택배 기사님 만나는 택배 기사님 라도 진짜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저희 책방에도 이 책을 저희가 책이 사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막 여러 번 주문하면 진짜 박스가 너무 무거운데 저희 항상 그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이 제가 최대한 덜 들 수 있도록 저의 카운터 정말 코앞까지 이렇게 배송을 맨날 해주셔서 근데 제가 여기 책방을 열고 그 처음 이제 주문한 것부터 계속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 놔주셔도 돼요라고 했는데도 항상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주시는데 그 기사님께 이제 제가 가끔씩 정말 타이밍이 탁 맞으면은 커피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름에 진짜 너무 더울 때는 물을 항상 꼭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날은 오늘은 진짜 바빠요 하면서 그냥 막 쌩하고 사라지시는 그러니까 물 드실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 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요병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 생각을 차마 못한 거죠. 주말에 사람들이 이제 택배 주문을 그 뭔가를 하면은 월요일에 보통 발송을 하시니까 이렇게 직접 고객님들께 배송하시는 업무를 하실 때는 화요일에 일이 항상 많이 몰려서 우리가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월요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사님들한테는 화요일이 약간 그런 날이구나 해서 화요일에는 진짜 뭐라도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가 딱 바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그 옛날에 나 일하시는 분들이 쓴 글인가 봤는데 그러니까 더운 날 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무 바빠서 물 드실 시간도 없거니와 물을 또 드시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일부러 또 안 드시기도 한대요. 근데 막 지치고 힘이 드니까 그냥 뭐를 주고 싶으면 약간 초코파이나 몽쉘 같은 달아서 이렇게 힘이 빵 나는 거를 얼려가지고 왜냐면 또 그게 또 녹을 수도 있고 부스러지면서 막 뭐가 많이 나오니까 얼려가지고 드리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봐야겠어요. 저희 얼려놓은 초콜릿들을 이제 하나씩 바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택배를 정말 그냥 주문하고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이걸 어떻게 뭐 하면 좋은지 막 예를 들어 택배를 이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또 택배에 어떤 뭐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꿀팁들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실은 택배를 보내고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공감이 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동물 얘기도 나오잖아요. 겨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추우니까 길에 사는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이 따뜻한 온기를 찾아서 들어왔다가 약간 미처 못 나가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겨울에 차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탕탕 두드려서 그 친구들 나가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초기에 동물을 보낸다고 하는 거 그거 택배로 동물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 막 그런 작은 애완동물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냥 가게에서 파는 것 자체가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구나. 약간 말한 것처럼 택배가 이 시점에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를 기록하는 되게 훌륭한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기상천외한 그런 사연들이 많이 꽉꽉 눌러 담겨 있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정말 내가 받는 어떤 택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진짜 택배 기사님이 이 작가 소개글을 보니까 마음대로 휴가도 쓸 수 없고 또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있고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이 일을 또 계속 하고 싶다. 또 적성이 굉장히 잘 맞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또 엮어서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이 큰딸님도 뭐 하실지 모르지만 큰딸님도 그림 너무 예쁘니까 맞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자기 얘기도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직업과 관련된 책들 아까도 짧게는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책들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또 내가 몰랐던 또 세계, 직업의 세계, 정말 이거는 진짜 팩트잖아요.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들을 또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세계를 알아가고 네. 또 나의 세계도 우리는 이제 쓰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입장이니까 자기 얘기들을 또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책방 일기를 쓰세요, 빨리. 책방 일기, 그죠. 책방 일기도 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브로드컬리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또 이런 시리즈의 인터뷰집들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온대요. 지금 이제 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일기를 써서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을 만들기까지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브로드컬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뭐 제주 3년 이하의 이주민의 가게들을 그 주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또 모아서 책으로 만든 형태의 이런 시리즈물들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면 또 같은 직업을 가진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들과 또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걸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인터뷰집 책들도 보시면 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희도 대전에 뭐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3년 이상의 서점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그런 거를 또 한번 기획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또 책방을 열러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가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 또 충실하셔야 되니까 또 저의 직업을 열심히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진 직업인들을 또 존경하는 마음과 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마무리 멘트였던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책 속에 흠뻑 하면 머물다 가세요를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